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3강을 보는데요. 취득세 우리 과세 대상과 취득의 개념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대상, 취득의 개념 이런 것들은 자 독립하게도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오는 거고 납세문자 아까 중요했던 납세문자와 관련해서도 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 대상은 뭐 여러분들이 쭉 자 보시는데 토지, 자, 그러면 측량수로 주사 및 지역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요. 에 따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자, 당연히 대상인데,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자, 그래서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레저 시설 같은 거 있죠?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것도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레저 시설, 급수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시설물 대상입니다. 레저 시설 거기다 써놓고 가로해 놓고 뭐라고 해놓냐면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장 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거 대상이고요. 저 무치재산권 중에서는 광학권과 어업권 대상입니다. 근데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아니에요. 그다음에 회원권은 5가지입니다. 골프, 콘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 회원권 이런 거 대상입니다. 기본 소강할 때 제가 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이동해서 선박 포항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심했죠.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가서 거기에 온 사람도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형권 취득하는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뭐 이렇게라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대상 중에서 하여튼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포함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사실상의 토지 포함한다.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불과하는데 취득세 취득은 자 의의를 봅니다. 매매교환, 법인의 현물주일자, 상속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시편, 매립간척의 토지 조성 등과 그와 함께 유효와 이산 취득으로서 여기 밑줄이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땡입니다.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에 제한해 보니까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땁니다.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얘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는 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요. 자, 요거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령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그 다음에 건축물 이건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건축물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 그러면 이제 증축이나 개축인데 증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증축 또는 개수 등으로. 자,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개축은 일단 빼고 논리적으로 증축, 건축에서 공법에서 배우는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 나오면 항상 증축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돼지꼬리 땡야에서 증축 또는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자,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역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의지했고요. 간주에서 아까 취득세 부과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9번 자,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자, 동그라미 9번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해서 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 취득을 의지해서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 그 다음에 다 취득세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봅니다. 과세권자, 국가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할 때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 비과세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상호주의가 적용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본소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거.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입니다. 자,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근데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즉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에 의한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서 환매권 행사하는 거, 요 강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비과세합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임시흥행장도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이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를 해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자, 그래서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 드립니다. 임시건축물은 여러분요, 임시건축물 취득세에서 물론 사치성 자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살성산일 때는 무조건 요거 중과세합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이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 1년 이내일 때는 얼마 있어도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 자, 근데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요거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자, 세율에서 나오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요 과세를 합니다. 이런 것들 비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또 4번도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3번과 4번은 특히 또 주의해서 보십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자 단독주택 아닌 공동주택으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다만 가로 안에 중요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립니다. 자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보느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시험은 뭐 가끔씩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유상취득의 경우 매매 같은 유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 자 여러분, 자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 판, 법, 자 부의 경우,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같은 이런 경우에요. 물론 요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경우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다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런 객관성 있는 거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기,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데, 자 잔금을 치렀는데 계약서와 다르게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잖아. 이런 것들. 저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기타 유상 취득 시, 자 그러니까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을 제외한 거래,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헷갈린다고. 자 취득 시를 요거, 자 유상 취득 시, 기타 유상 취득 시와 함께 국수공판법 을 제외한 이런 객관적인 취득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그렇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부인데 취득 시기에서는 국수공판법까지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고, 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이것은 취득 시기,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할 때는 이것은 자 계약상 잔금지급일 취득 시기로 합니다. 자 헷갈린다고요. 자 개인간 매매인데
헷갈린다고. 자, 어느 때는 계약상 자금, 어느 때는 사실상 자금 헷갈리니까 개인 간 매매에서 계약상 장부금지비를 취득 시료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요 경우하고 그다음에 국수공판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계약상 장부금지비를 취득 시료합니다. 단 계약상 장부금지비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료합니다.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 연부 취득,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 시료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셔야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오른쪽을 보세요. 표.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취득 시분자라면 등기 등록이 빠른지를 주의하셔야 되고 무상 취득,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를 취득 시료하고 자, 상속의 무상 취득은 그 계약일을 취득 시료합니다. 계약일을.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입니다. 근데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원시 취득이요. 자,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의 취득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원시 취득의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 승인서 자 교부일입니다. 내주는 날. 근데 자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원칙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실상 사용이니까 비교해서 중빠른 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 같은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 시기는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 같으면 요거 환지처분 방시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시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거하고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실상 사용이니까 비교해서 중빠른 날인데요. 자, 이런 거 비교하시고 뭐 또 그다음에 주택 거기 나왔네. 3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 및 주환경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소유권 이전 방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여튼 요거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나오면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쏙 빼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자 비조원용 토지 취득 시기는 자 주택법 규정에 할 때는 사용검사 자 받은 날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건 또. 근데 도정법에서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같은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나오면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자,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무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토지를 매립간접에서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일이요. 공사준공인가일. 그 전에 뭐 했다? 그날.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의 취득 시기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양가로 4번 간주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자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럴 때 사실상 그 변경한 날, 공부상 변경한 날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이거 원칙은 뭐 사실상 변경일로 하고 불분명할 때 공부상 변경. 옛날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빠른 날입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액인데. 자, 취득자가 결정하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자가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내요.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지금 우리가 여기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세법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거래가액을 신고했을 때 객관성 없죠. 그 원칙 신고가 여러 봅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표예요. 취득자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취득자가 원칙 신고한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자, 근데 시가표준액이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이 미달하게 신고합니다. 자, 이렇게 불성실을 신고했을 때는 자 다시 과표를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오른쪽을 보니까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한다. 시가표준액입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 객관성이 있죠. 국가로부터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하면 공무원들이 어디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취득가액 입증이 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요. 가로 안에 밑줄이죠. 화해폭 인락 자백간주의한 것은 객관성 없습니다. 제외고. 그 다음에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법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객관성 있죠. 공의 동그라미. 시가표준액 1억짜리가 7천만 원이 경락되면 7천만 원 경락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부자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국소공판법 부의 경우는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그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아까 취득 시기에서는 근데 국소공판법까지만 사실상 잔금질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질을 취득시로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에 관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신고하는 가액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시가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과세 표준합니다. 미달하든 말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한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신고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편액이 있는데 시가편액에 신고한 가액이 미달해요. 시가편액 1억인데 신고한 가액 7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미달할 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이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한 법률이 검증받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검증받은 취득은 이 신고 가액과 그 다음에 시가편액 비교했을 때 시가편액이 미달하게 신고됐어요. 그랬을 때도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차이점 여러분 비교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 시에 비교합니다. 연부 취득은 뭐 하여튼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그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여러분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제외합니다. 요 가로가 사실은 사실상 취득가격 등 거기에 좀 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저 왼쪽 파란 그 제목 쪽에 가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이런 국소공판법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국소공판법 부의 경우에도 다만 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무상취득이라든가 무상취득이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요 취득의 경우에는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돼요. 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빵원이잖아요. 빵원 곱하기 저는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유상 취득일 때가 국소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 취득의 경우는 결국은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그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 나오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소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취득가격 범위입니다. 취득가격 범위는 뭐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와서 이거는 뭐 그런데 아주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떤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가격인데 어떤 게 취득가격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취득가격 범위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는 포함합니다. 거기 처음과 끝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는 제외합니다.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X.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 자, 연체를 할부이자에 관한 거.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는 포함합니다.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이자는 XX 제외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취득가격 범위를 보면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지급할 일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도 포함합니다. 자, 근데 그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매매대금이 1억인데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할인 금액 1,000만 원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할인액은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그 포함되는 것들 읽어보시고 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주의해서 아까 부가가치세는 자, 취득가격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할 때든 제외합니다. 취득가격 범위가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가격 범위에는 여러분 일체 그 간접 비용,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일체 간접 비용도 포함하고요.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은
쭉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표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대손할 때 특례. 적용 요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건 이제 법인이 아닌 자가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할 때 자,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는 가격이 100분의 90이요.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분의 90, 90% 자, 입증될 때는 자, 물론 법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100분의 90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아닌 자에 한정하에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요.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할 때, 자, 그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는 자, 그 아래처럼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라든가 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걸 과세표현한다는 거.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고 그 다음에 90%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간주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는 증가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원칙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자, 개수하거나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가액을 과세표준하고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그 역시 지목 변경으로 증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예외를 보세요.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런 것들 다 몇 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편입 결정 어떻게 되느냐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양가로 8번 면세점은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죠.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일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죠.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 하나하나 끊습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 일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산출세액 아닙니다. 취득 가격이지. 자, 산출세액 X입니다. 취득세 산출세액 X고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당연히 100만 원이면 과세지 뭐.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이 5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75만 원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거 지워버립니다. 아유, 이렇게 바뀌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취득세 면세점에 취득가격 50만 원의 가로 안에 2015년도에 75만 원 시행 예정이 있죠. 요건 지워버립니다. 안 보이게 아예 삭제.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입법 예고 나왔다가 결국 법안 통과 안 됐습니다. 나중에도 끝끝내게서. 그래서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자, 계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7번에 자, 취득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자,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웠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 강의할 때 상삼8, 무독립 8.15, U10, 20, 원팔, 03시계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외웠었는데 잘 모르겠는 분은 일단 요거를 못 보시고요. 기본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어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소수식 했을 때 상, 3, 8입니다. 예외적인 게 농지가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인 건데 상소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8%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 8 2.8%입니다. 자, 그 상속 외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시 취득은 원팔 머리글자를 따서 원팔. 자, 원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팔 2.8%.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요거 공유물에서 공짜에 동그라미 03시계죠. 03빵3 03시계. 그래서 2.3%입니다. 다만 가로도 역시 주의해야 돼요. 항상 공유물 분할하려면 가로를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분기부등본상 공유물 분할하면서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세율 적용됩니다. 가불이 50%씩 공유한 부동산을 60을 40% 분할했다. 그럼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부분, 이 부분은 이것은 자, 이것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거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말은 이것은 자, 이것은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유물 분할 표준 세율은 2.3%고요. 물론 이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 합의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에 들이니까 2.3%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원인으로 인한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소득은 유십, 20. 유식으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 그래서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은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유상으로 인한 취득인데 항상 여러분 유상 취득 나오면 유상으로 인한 취득, 유상 취득 나오면요. 유상 취득 그러면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항상 유상 취득은 매매, 자 교환, 매매 교환, 자 그다음에 공매 경매 다 얘네들 자 같은 세율 자 유상 취득으로서 다 같은 겁니다. 매매나 공매, 자 자 경매 이렇게 해서 자 다 유상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매매로 벌 수 있겠다, 교환으로 벌 수 있겠다, 공매나 경매를 수 있겠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의 세율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자 3%고 1,000분의 30. 세법에서 시험은 여러분 1,000분의 30, 1,000분의 뭐 4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기억할 때 100분율로 한 거지. 그다음에 자 농지나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44%입니다. 주택은 자 영구이나 세율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자 주택을 취득했을 때요.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6억 원이야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2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주택을 취득하면 3%.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 경우 1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데 뭐 당연히 뭐 그렇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주택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영구이나 세율 정도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용이 2016년도에 여기 추가된 내용인데요. 한번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어요. 자, 그다음에 나중에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자 나중에 취득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토지가 있어요. 먼저 자 토지가 타인의 어떤 토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자 을이 주택을 이제 신축하거나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 을이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될 때 여태까지는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세율을 정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취득하는 이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세율, 주택세율이 아니라 토지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일반적인 토지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6년 개정세법 꼭 알아둡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자,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바꾸겠지. 주택의 세율이 아니라 일반 토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주의해서 2016년 개정세법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4번 세율 적용. 농지 같은 게 어떤 게 농지냐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농사에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고 공유물의 세율 적용, 상속의 무상 취득 및 그 밖에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 원래 공유물은 지분이 있겠고요.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 세율 적용. 자 여기 또 이거 중요합니다. 건축물을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니까 항상 이렇게 건축 나오고 신축과 재축 나오면 그 건축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증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증축. 자, 그래서 증축 써놓으세요.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부하서 세율 정해.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 우리가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자 면적이 증가했을 때 그 면적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같습니다. 다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원래 원시 취득이잖아요. 2.8%.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 때 세율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위했고 밑줄이고 탄력세율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50% 보면 가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죠. 자 중과기준세율은 취등록세를 조정하는 세율인데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치성산 5가지를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근데 이 사치성산 5가지에다가 슬쩍 속이는 게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슬쩍 속이는 게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치성산이라고 슬쩍 속이는 게 있습니다. 사치성산이라고 슬쩍 속이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사치성산이 아닌데도 사치성산이라고 이 5가지에다 슬쩍 속이는 것들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별장, 고불악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중과한다고 슬쩍 속여요. 골프 연습장 사치성산 아닙니다. 골프 회원권 취득할 때 중과한다고 속여요. 또 고급 항공기, 뭐 고급 자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한다고 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어드리면 뭐 사치성산 아닌 거예요. 사치성 재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사치성산 아닌 거, 자 어떤 거냐면 아닌 거. 예,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이런 거 골프 연습장 사치성산 아닙니다. 뭐 골프 자 회원권 같은 거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자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 아닙니다. 또 고급 또 승용차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사치성산이라고. 자 고급 그 다음에 항공기 자 취득할 때 사치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 아니에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그다음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자 별장 여러분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인데 다만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이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즉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입니다. 단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를 사치성산으로 중과세합니다. 골프장 이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적 골프장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고급락장은 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뭐 이런 거 자 뭐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럼은 없이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 얘기합니다. 특수목욕장 이런 것은 고급 스파이스를 설치된 게 아니라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고급 선박,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고급택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급택은 자세한 요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자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거. 자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 거. 다른 거는 다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지 가액 기준과 결합 안 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자 사업용 부동산도 그래서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가 주로 이렇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수도권 지역의 과미력적 원형을 말하죠.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미력적 내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포함한 모든 법인이고 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해야지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로 과미력적 원형으로 새롭게 인구이입이나 이런 경제력 집중 문제 된다고 봐서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요거 그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빌딩을 샀어요. 과미력적 내에서 그러면 새로운 인구이입이 없다고 봅니다. 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일정한 사업용 가수 물건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과미력적 원형에서 다만 산업단지적 공업적은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 공장 지어한다니까 또 반드시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업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과미력적 내에서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사업용 가설물건 편하게 봅니다. 뭐 토지 건축물 또 차량계 장비 이런 것들 4가지인데 한번 보시고요. 자 공장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장의 신설 증설이 하나며 기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자 업종 변경 등은 제외하나 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기존의 공장은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에 주인만 바뀌었어요. 새롭게 인구 이입 없다고 봅니다.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자 이런 거 자 뭐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중과세하는 건데 새로운 인구입이 없고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 변경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
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그렇지만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양가로 7번이요.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견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한 게 아니라 뺀 세율로. 자, 어떤 경우냐. 대도시 내 중과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그게 세 가지잖아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견세율의 4배 합한 세율. 과밀억저건 영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견세율의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견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산업단체하고 법인의 설립, 또 지정분사하면 설립의 동그라미, 지정분사하면 설치 동그라미, 대도시 외에서 내로의 전입, 자, 전입의 동그라미, 그리고 에 따른 자,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렇습니다. 자,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이라고 좀 고쳐 놓으시면 좋겠네요. 부동산 취득으로 고쳐 놓으시고요.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사람에 따라서 대도시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으로 좀 고쳐 놓으시면 좋겠네요. 취득으로, 부동산 취득으로. 자, 이런 경우에 하여튼 뭐 자, 자세한 내용이 출제가 되면 한없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과밀억저건 영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에다 중과세율의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물론 이제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원의 주거용 목적, 사원에게 뭐 제공하기 위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럴 땐 중과세 안 해요. 조금만에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그래서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역시 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게 중과세하지 않고 양가로 8번 특례세율이요. 자,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록세가 2010년도까지는 분리되어 있다가 2011년도부터 통합되면서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걸 아시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것은 옛날에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는데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등록세는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 거라고 기본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내용을 좀 배경적인 것을 좀 기본서를 통해서 알고 오시면 더 좋은데요.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자,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왔다 형식 취득을 해요.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26회 시험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꿨었고 그 다음에 자, 상속으로 인한 일가굴퇴 및 부속토 취득이요. 기본소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이요.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건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 기본소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고 자, 그래서 취득세 요거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 만나면 야, 너 친구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우리 아빠 명의 집을 놀러 올래?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장성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상속받아요.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는 아버지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과세했어요. 이 취득록세가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고 등기병만 부과되죠.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0에 외웠던 것은 취득록세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지 않았던 취득세가 옛날에 일반적으로 2%였죠. 2%를 빼면 되잖아요.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게 중과기준세율 2%죠. 2%를 빼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럼 등기병만 남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구조가. 그래서 근데 26회 시험 때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을 합한세율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합한세율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바꿔서 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나 공유물 분할, 또 실명법 규정에서 공유권에 sol리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수 분할은 자, 요거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 취득이고, 등기는 근데 각자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원래 0.3식이 2.3%예요. 근데 중과균세율 2%를 빼요. 자, 그러니까 2%를 빼니까 자, 결국 실제적으로 몇 프로예요? 0.3% 세율이 적용돼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실질적으로는. 자, 그런데 표준세율 0.3식 2.3%에다가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2.3%예요. 다만 세율 몇 프로가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적용은 0.3%입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균세율 2% 빼니까 0.3%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그냥 그대로 나눈 거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면 4% 이렇게요. 그래서 가로안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을 초과했는지 안 하는지.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가 되지 않고 옛날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 가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가액은 제외한다. 즉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동일대진에서 1억 3천이 돼. 그럼 종전 가액을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하면서 자, 주부 수강생 여러분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여러분이 자, 남편 명의로 다 재산이 돼 있고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이혼할 때 쫄 거 없어요. 40%는 여러분이 여러분 거 몫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갖고 왔어.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잖아. 형식 취득. 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나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신랑이 지가 돈을 번 거니까 자, 부부 공동 소유재산으로 보고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 취득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가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하고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옛날에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취득세 2%만 과세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가로안에도 주의하셔야죠. 증축, 개축, 개수 등으로 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축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세율이 적용되니까. 자,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리합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자, 이것은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자,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죠. 예.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증가한 가액에다가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 항상 면적 증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면적 증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몇 프로? 2.8%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항상 면적 증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증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취득.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기장 및 종류 변경 및 토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하여 취득으로 보는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증가한 가액에다가 과세표현에서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 또 동그라미 3번은 과점주주의 취득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요. 1, 2, 3번을 묶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간주 취득이요.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도 역시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고 7번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골프 연습장 등 써놓으세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취득했을 때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아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자, 비과세하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 또 추가해서 동안을 8번 해놓고 적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물론 지목이 묘진 토지도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도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도요. 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취득세 세율 적용 같은 거.
동그라미 1번, 뭐 2번 이런 것들, 3번 같은 거 뭐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4번 같은 것들, 5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4번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같은 거 한번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8번 부가징수를 보니까 부가징수.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여러분? 자, 그 신고 기한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고하는 자가 역시 물건 수리거나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뭐 이런 거. 취득세 과세처는 특광도인데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특광도로 갑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저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 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기에 속한다. 만료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기의 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만료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수수를 두면 9개월 내. 자, 그다음에 예외. 자,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했다가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예요. 30일이라는 거 이거. 60일 아니라는 거. 물론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게 있으면 빼주는데 자, 그때 이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그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30일 내요. 그다음에 이 기간 중에 등기 등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기간 중에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자체 하고 가야 됩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에 관한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요거 규정은 분할 납부는 지금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제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 요거 삭제합니다.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 삭제합니다. 여러분 분할 납부는 아예 그냥 지워버립니다. 분할 납부 지금 허용되지 않아요.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꽃표시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이것을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거 이것도 취득세 신고 기한을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봅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 그 물납에 관한 규정은 일단 취득을 뭐 2015년 뭐 이후에 하여튼 취득한 것은 분할 납부 허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는 아예 그냥 지워버립니다. 자, 옛날에 허용됐었지만 자, 그러면 어떤 걸 주의하시냐면 여러분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자, 보세요.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 전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자, 전에 만약에 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자, 대금 완납됐어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어도요. 취득세는 자, 이런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언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냐. 취득일이 언제냐. 언제부터 신고 납부하냐 할 때 허가일로부터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취득세는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돼요.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즉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요.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앞에서도 봤습니다.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거기 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 동그라미 매각까지 했을 때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 100분의 얼마? 80% 중과산세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50% 바꾼 적도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근데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연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제외한다는 말은 중과산세 제외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이중 부정이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연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X입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았겠지. 중과산세 제외. 근데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또 지목 변경, 차량 기장비, 선박, 중비 변경, 과점주지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한후 신고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적용돼요. 취득세나 등록료세 다 똑같습니다. 다 적용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지방세 과세품과 세, 관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한후 신고, 법정 신고일 지난 후 1개월 이내,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에요. 1개월 내입니다.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자, 이거 무신고 가산세만 50% 감면이지 납부불손익가산세 X 해놓으세요. 납부불손익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가산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무신고 가산세만 50% 깎아줍니다. 법정 신고 결정 통지 전이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 전이고 신고기한 지난 후 얼마? 1개월 내,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요.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자, 이거 법인한테만 부여하는 거고요.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법인은 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요거 가산세 몇 프로냐? 10%. 요거 20% 바꾼 적도 있습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물론 기한후 신고에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개정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게 있을 때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지만 기한후 신고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기한후 신고만 해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종전 규정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아까 양가로 3번 내용 이거 좀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장부 등의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10%라는 거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부가세.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 지방육세 부과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취득세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네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뭐 재산세 이런 내용들 쭉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힘내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